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운명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카테고리 부를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이라는 책으로 산뜻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핀테크 혁신으로 현재 금융계는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은행은 어떤 형태로 사라지게 될까? 핀테크 혁명으로 은행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긴 힘들다. 그러나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플랫폼 혁신이 어떻게 은행을 재편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확대시킬지 살펴보자. 온라인 뱅킹은 보안과 신뢰가 생명이다. 비대면 거래를 할 때 해킹이나 거래, 거절, 금융, 사기 등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었다면 전자상거래 산업은 오늘날만큼 커지지 못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이 초기에는 책이 주된 거래 대상이었다. 책은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가격도 소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온라인 거래는 다양한 제품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호텔과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택 공유나 차량 호출까지 스마트폰이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 기기 사기나 해킹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뱅킹은 이미 오래전에 시도되었다. 시티뱅크, 체이스, 커미컬, 매뉴팩처리, 하노버는 이미 1980년대에 프랑스의 미니텔이라는 비디오 텍스트 비디오를 통신 기술을 통해 홈뱅킹을 구현했다. 대중화에는 실패했지만 1990년대 후반 대형 은행들은 이런 시도를 통해 인터넷이 비즈니스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2000년까지 금융회사들이 통폐합되면서 대형화되었고 이후 은행들은 80%가 온라인 뱅킹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뱅킹은 이때부터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해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은행 경영진들은 자연스레 온라인 뱅킹이 잠재력에 혁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1990년대까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거부감이 존재했다. 그 결과 온라인 뱅킹의 성장세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온라인 고객을 200만 명까지 확보하는 데에 10년이 더 걸렸다. 다행히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뱅킹 규모도 함께 커졌다. 2000년대 초 많은 기업은 ING 다이렉트, 퍼스트 다이렉트, PC 파이낸셜, 이스탑 트레이드뱅크 등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도 등장했다. 바로 해커들이다. 해커들을 은행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중 기승을 부리던 것은 소비자의 돈을 사치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기술인 피싱이다. 이는 해커들이 금융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거래나 사기성 거래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파밍이다. 파밍이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가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해커들은 은행 거래용 서명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은행 고객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상 나타난 트로이 목마의 일종으로 금융 고객들이 의지와는 다르게 지불 대상을 조작하거나 지불 금액을 조작하는 기술이다. 은행도 당연히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개발했다. 은행들은 디지털 인증서 기술을 보강해 SMS 결제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OTP와 같은 보안 도구를 발전시켜 나갔다. 은행들이 신속히 금융 보안을 강화하자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 전자결제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뱅킹의 대대적인 혁명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폰이 보급되자 PC의 거대한 온라인 뱅킹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것이다. 2009년까지 미국에서는 5,400만 가정이 폰뱅킹을 사용했다. 2010년 금융서비스 기술 회사인 피서브가 실시한 소비자들의 지불 습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고객들이 결제할 때 모바일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 송금 또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 오늘날 모바일 뱅킹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모든 은행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은행 앱을 제공하고 있다. 뱅크레이트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점차 은행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 특히 예금, 인출,
송금과 같은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찾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은행 지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며 고객들이 일상적인 거래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우리는 은행업계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2017년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업 바클레이즈 전 CEO인 앤서니 젠킨스는 은행이 우브 모먼트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술을 지닌 경쟁업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은행업도 비즈니스를 광범위하게 자동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앤서니는 은행의 지점수가 곧 5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북유럽은 온라인 뱅킹 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이곳의 은행은 이미 50%가량 지점을 철폐했다. 앞으로는 서유럽과 미국이 북유럽의 선례를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지점의 30%에서 50%가 문을 닫을 것이다. 오늘날 은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점을 통폐합해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본질을 바꿔놓을 만한 근본적인 기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경영, 프로세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을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중에서 지금도 디지털 시대를 꺼리고 은행 점포를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는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 분명히 불편해진 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은행의 변화도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핀테크 혁명의 변화를 대비하여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